안녕하세요, 민혁입니다. 이번 AI 로봇 과정에서 전임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시 드리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디바이스마트를 운영하는 엔티릭스라는 회사에서 연구소장을 했었고 수술용 로봇에서 제어 및 로보틱스 담당 엔지니어였습니다. 최근에는 딥러닝과 로봇을 결합한 많은 개발 활동과 함께 교육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과정은 AI 로봇이라는 큰 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딥러닝과 로봇을 결합해서 개발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혹은 로봇에서 딥러닝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등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저희 과정은 파이썬 기초, 딥러닝, IoT, 로스,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팔 등 AI 로봇이라는 키워드로 묶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라 하더라도 어떤 걸 깊이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직접 딥러닝과 로봇을 결합해서 AI 로봇을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상상했던 것은 딥러닝과 로봇을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수강 가능하도록 기초부터 다루고 있긴 합니다. 간혹 전공자여야만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받긴 하는데요. 전공자면 편하겠죠. 쉬운 부분부터 시작하니까. 하지만 과정의 설계 자체는 입문자, 비전공자도 가능하도록 해두었습니다. 단 수업 들을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저희 EDA 파트는 파이썬 기초, 그리고 또 우리 개발 환경이 우분투입니다. 그래서 우분투의 기초, 환경 설정 등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파이썬과 SQL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파이썬을 처음 배운다 하더라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 프로젝트 기간도 꽤 많은 기간을 할애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본인의 실력을 부스트업 할 때 꽤 유리하실 겁니다. 물론 수준이 많고 높을수록 좋겠죠. 근데 과정의 설계, 저희 강사들이 커리큘럼을 준비한 것은 입문자, 비전공자도 일단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사전에 익히고 오셔야 될 것은 아주 기초적인 용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데서 자율주행하고 검색하면 로봇이라는 단어도 뜰 거고 모터라는 단어도 뜰 거고 센서라는 단어도 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살짝 저런 게 센서구나 이런 건 조사하는데 몇 분 안 걸리니까 그런 감만 좀 익히시면 됩니다. 이 수업을 신청하려고 갑자기 파이썬을 공부하고 파이썬 수준자가 돼서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저희한테 맡겨놓으시고 오히려 로봇이나 딥러닝에 관심을 조금 더 높이셔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통계나 수학적 베이스가 필요하냐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로봇을 다룰 때 필요한 기초 지식들은 수업 중간중간에 다 전달할 겁니다. 실제 저희 수강생들의 예로 설명을 하면 저희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이 손쉽게 그리고 많은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로봇 응용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 자체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로봇을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 자율주행 포커스를 만들겠다, 자율주행 패키지를 만들겠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는 만들어져 있거나 개발 중인 로봇에 투입되어서 자율주행 패키지를 중간에 완성할 수 있거든요. 또한 예를 들면 배송 로봇이나 서빙 로봇이나 이런 분야도 진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활용해서 로봇 기술을 쓰려는 분야는 사실 저희 교육 범위 안에 다 들어옵니다. 실제 저희 수강생 졸업하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분야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로스2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 되게 많습니다. 아직은 로스2를 할 때가 아니다. 로스1이다. 혹은 심지어 아직은 로스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질문을 두 개로 나눠서 일단 로스를 쓸 거냐 말 거냐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로스라는 파일을 그 제품 하나에 국한시키지 말고 아키텍처로 보셔야 됩니다. 로봇이 점점 복잡해지고 기능이 많아지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게 되는데 로스는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로스를 쓰지 않는 회사를 갔다 하더라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와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를 안 쓰는 회사에 갈 건데 로스를 배워야 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키텍처라는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현재 자기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로스1을 쓰는 회사가 더 많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회사들이 로스1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로스2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를 만드는 기관이 OSRF라는 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2020년부터 로스1은 안 만들어요. 이제 로스를 공부하려면 로스2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 이유뿐만 아니라 로스가 로스2가 로스1보다 더 많은 안정성과 더 많은 확장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로스2를 점점 더 많이 쓰지 지금부터 로스1을 더 많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미 고민을 시작했다면 로스2를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로봇이 특이하게 융합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계 지식이 좀 필요한 기계 설계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혹은 전기전자 전장 회로를 이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반대로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고 있는 기계 설계 엔지니어. 왜냐면 로봇이 되게 오래된 말이긴 한데 종합예술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많은 분야가 너무 많이 섞여서 개발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동작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협업한다는 단순한 측면에서도 유리하고요.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계 설계 엔지니어로 활동할 거지만 소프트웨어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것도 유리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색하고 충분히 고민해서 우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웹페이지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로봇과 딥러닝에 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을 같이 하든 따로 하든 그렇다면 저희 커리큘럼은 정말 괜찮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실제 로봇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지 여러분들이 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가서 잘 배웠구나 라고 얼마나 생각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많은 강사분들 저 포함 실무 경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 그런 경험들도 녹아들어가 있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분명히 수업을 들을까 말까 고민 중이실 테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첫 번째 과정은 EDA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로봇 하는데 왜 EDA를 하나요? 라고 질문들을 자주 하시는데 저는 EDA가 데이터를 바라보는 습관도 기르고 또 특히나 우리 과정이 비전공자에게도 열려있기 때문에 파이썬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에서 이름은 EDA이긴 하지만 EDA 과정에서는 필요한 프로그래밍 실력을 키우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습관도 키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EDA에서는 저희 SQL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로봇 엔지니어라 하더라도 DB에 대해서 문의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EDA 파트는 되게 중요한 파트이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EDA 프로젝트는 로봇보다는 여러분들이 배운 파이썬, SQL, 그리고 저희 웹크롤링도 살짝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웹크롤링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아무래도 로봇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죠. 내가 하드웨어 설계를 하진 않지만 로봇 엔지니어들은 하드웨어를 사용하거든요. 여러 가지 센서부터 또 OS 레벨이 아니라 펌웨어 레벨에서의 코딩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IoT 파트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좋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지고 실습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저희 펌웨어 실습 대상은 아두이노와 ESP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용해서 펌웨어 레벨 코딩하고 그다음에 센서, 구동부 등을 익히게 됩니다. 특히 저희는 단순하게 서버 모터를 사용하는 과정도 있고 DC 모터와 엔코더를 이용해서 직접 PID 제어를 체험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oT 프로젝트 때는 로스나 딥러닝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놔두고 순수하게 센서, 구동부, 그리고 펌웨어 레벨, 아두이노, ESP 등을 가지고 약간 창작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과정에서 딥러닝은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로봇 하는 분들은 딥러닝과의 연결성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로봇 소프트웨어의 딥러닝적 요소들, 보통 우리가 추론기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어서 로봇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을 공부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딥러닝 과정은 입문자들을 위해서 머신러닝 처음부터 시작해서 평가 방법, 코딩, 프레임워크 등을 다 익혀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딥러닝 과정을 딱 마치고 나면 웬만한 딥러닝 전공 수업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그리고 딥러닝 프로젝트도 아마 저희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거나 다른 자료에 있을 텐데, 기존 수강생들의 딥러닝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면 수준이 로봇이 아니어도 되게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하는 딥러닝 과정이 입문자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부분도 있죠. 머신러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제일 쉬운 툴인 텐서플로우 케라스를 가지고 시작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가지는 큰 차별점, 또 제가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결국 딥러닝은 로봇을 쓸 거라고 해요. 로봇과 딥러닝을 결합해서 AI 로봇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수업의 포커스는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딥러닝 파트예요. 딥러닝 파트의 최종 목적은 어디 있냐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가입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딥러닝 조금만 배운 분들도 M리스트 데이터셋은 아시잖아요. 그 필기체 숫자, 그거 인식하는 코드 돌리는 건 요즘에는 뭐 튜토리얼 코드 가져와서 돌리면 금방 돌리죠. 그걸 직접 짜도 금방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필기체 숫자 인식하는 M리스트 데이터셋으로 딥러닝 모델을 돌려서 성능을 확인해 보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네, 수업 들었고 저 코드 짰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렇다면 카메라에서, 영상에서 숫자가 지나가면 인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해보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실제로 쓰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USB 카메라로 내가 방금 만들거나 학습하거나 뭐 여하튼 공부하거나 따라했거나 간에 만들어 본 딥러닝 모델을 나는 실제로 쓸 수 있는가? 그게 로봇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죠. 저희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딥러닝 프로젝트도 단지 모델을 돌려보는 데서 마치는 걸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강사진들이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부분을 실제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또 저희 IoT 파트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센서도 여러 가지 다루기도 하고 코딩에 익숙해지기도 해야 되죠. 왜냐면 저희가 EDA 때는 파이썬을 배우다가 IoT에서 이제 C 로퍼면이니까 넘어가야 되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구동부예요. 일단 서브 모터를 배우니까 단순히 구동도 시켜볼 수 있지만, 저희 IoT 파트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장 많이 쓰는 모터라고 하면 DC 모터겠죠. 그래서 DC 모터 하나에는 엔코더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엔코더는 모터가 도는 각도를 측정해주는 아이인데, 저희 수업에서는 엔코더를 해석하는 과정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터와 엔코더를 결합해서 엔코더에서 읽은 위치, 속도를 가지고 PID 제어를 해서 모터의 속도나 위치를 제어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과정이 포함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전공이 제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은 로봇 분야에서 펌웨어를 한다고 하면 꽤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공들여서 수업 자료도 만들고 여러 번 프로젝트도 수행하면서 제어라는 무엇인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PID 제어를 모터에 접목시켜서 저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IoT, 그리고 딥러닝,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EDA 등을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가 로스를 이용한 자율주행 부분입니다. 로스라는 프레임워크도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로스로 로봇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배워야 되고요. 또 저희 과정은 저의 자랑이기도 한데, 모바일 로봇을 구매를 하면 로스 패키지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로스 패키지를 그냥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로봇 사용법에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저희 과정의 큰 자랑은 그 패키지, 그러니까 주행 로봇을 내가 만드는 회사라면 주행 로봇에 들어가야 되는 로스 패키지를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URDF도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슬램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직접 구성하는 내용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IoT 파트에서 했던 구동부를 PID로 제어하던
그 코드도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 머지가 되는 거죠. 다 머지를 시킨 다음에 슬램이라고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을 저희가 직접 하게 됩니다. 단지 누군가가 만들어둔 슬램 패키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구현한 슬램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거죠. 이게 저희 로스 그리고 자율주행 슬램 파트에서 또 큰 차이점입니다.